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뜨겁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주제는 노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입니다. 혹시 화면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며 손살에 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소변과 관련된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혈류, 심리 상태까지 좌우하는 숨은 조율사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내 대형병원 비뇨기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외래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배뇨 불편을 호소하며 그중 상당수는 새벽두통 증후군이라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밤새 소변 때문에 잦은 각성을 반복하다 보니 심장이 과도한 교감, 신경 자극을 받아 새벽에 머리가 무겁고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증상이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낙상, 사고, 만성 피로, 우울감까지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재활원 조사에서는 새벽 5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오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낙상 위험이 2.4배 높았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평균 재활 기간이 3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잘못 넘어지는 순간 건강수명이 단숨에 추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을 이해하려면 먼저 정액이라는 물질이 가진 생리적 특성을 살펴야 합니다. 정액은 단순히 생식만을 위한 체액이 아닙니다. 아연과 시트르산, 다양한 효소, 면역 단백질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근처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 감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액이 장기간 배출되지 않고 전립선 내부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닫힌 병 속에 우유를 넣고 상온에 방치한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방 성분이 산화되고 단백질이 엉겨붙으며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부종과 염증이 동반되고 전립선은 점점 비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살처럼 여겨졌던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의학계에서 나온 가장 재미있는 통계 중 하나가 자위를 규칙적으로 하는 노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10년 뒤 생존율이 16% 높다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배출이 혈관 건강과 면역계를 동시에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로 스스로를 자극한다는 행위를 터부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이를 닦고 손을 씻는 것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습관입니다. 전립선 역시 정기적인 배출을 통해 내부 청소를 해야만 건강한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를 부끄러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천했을 때 크게 6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숙면. 잦은 야간 배뇨가 줄어 뇌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오래 머무릅니다. 둘째, 아침 자신감. 발기력이 회복되며 남성 호르몬 분비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셋째, 심혈관 보호. 골반 혈류 개선이 전신 순환을 도와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입니다. 넷째, 면역력 강화. 전립선 염증 지표인 PSA 수치가 안정되면서 감염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활력. 배출 시 분비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우울감을 낮추고 사고를 맑게 합니다. 여섯째, 근골격계 안정. 회음부와 골반적 근육이 단단해져 허리 통증과 요실금 위험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 루틴을 무시하면 몸은 3단계로 경고합니다. 1단계 잔뇨, 야간뇨, 급박뇨가 빈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집니다. 2단계 전립선 부피가 30cc를 넘어가면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되고 약값과 부작용이 함께 시작됩니다. 3단계 전립선이 50cc를 웃돌면 수술이 권유됩니다. 수술비 350만원, 입원 최소 5일, 회복 한 달. 그간 체력은 급격히 빠지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꺾입니다. 한번 줄어든 활동량은 다시 늘리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김mom씨는 10여 년 동안 밤새 화장실을 3번씩 다니는 게 일상이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2시쯤이면 마음이 초조해져 나머지 잠을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만성 피로를 이기지 못해 근무하던 택시를 그만두었고 소득이 끊기자 우울감과 무기력이 덮쳐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죠. 그가 가장 후회했던 말은 조금만 일찍 불편을 인정하고 관리했더라면이었습니다. 반면 대전의 71세 이문수 씨는 전형적인 온종일 등산 마니아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래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었지만 꾸준히 배출 루틴을 실천하면서 PSA 수치와 호르몬 지표가 모두 안정 영역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산행일지에 하산 뒤 한숨도 안 자고 손자와 캐치볼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노년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거창한 의료 장비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배출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리 흐름을 돌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였습니다. 미신과 오해, 그리고 과학. 자위를 하면 허리가 휘고 정력이 약해진다는 속설이 아직도 툭하면 고개를 내밉니다. 하지만 미국 비뇨기과학회 가이드라인에는 정기적인 사정은 골반 근육을 단련하고 요로 감염을 낮추며 전립선암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5,575세 남성 3,042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주 3회 이상 자위를 실천한 집단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2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도 자위는 기력을 소모한다는 편견을 고수한다면 그건 19세기 영양 부족 시대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분일까요? 전립선과 연결된 사정근. 머설은 평소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잠자는 근육입니다. 10분 이상의 지속적 자극이 있어야만 이 근육이 충분히 수축기환을 반복하면서 내부 체액을 완전히 배출합니다. 5분 미만의 급한 자극은 물만 빼고 찌꺼기는 남기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설거지를 서둘러 끝냈다가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 다음 끼니 위생을 해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적당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회음부 압박까지 병행하는 것이 완전 배출의 핵심입니다. 배출 루틴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것이 배우자의 오해입니다. 혹시 발한기라도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 배우자가 불쾌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숨기기보다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는 정보를 솔직히 공유하는 편이 훨씬 유익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전립선 건강에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골반저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 수분 섭취 습관까지 공유하게 되어 전체적인 부부 건강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배출 루틴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름칠만으로 녹슨 기계가 새 제품이 될 수 없듯 전립선 건강도 적정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 유산소 운동과 맞물릴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기름진 육류와 가음은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므로 배출 루틴과 더불어 식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야 전립선 주변 체액이 묽어져 배출 과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나 과일 채소 부족은 전립선 내부 pH 균형을 깨뜨려 염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루틴 실패를 막는 3가지 요령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첫째, 루틴 예약제 휴대폰 알람으로 샤워 후 15분을 전립선 타임으로 지정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니 목표 설정. 이번 주에 2번 성공처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심리적 장벽이 낮아집니다. 셋째, 기록과 피드백. 수면 시간 야간 배뇨 횟수, 아침 컨디션을 간단히 메모하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이 나만 그렇겠지 하며 화장실 전등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 루틴은 그 어두운 새벽을 밝히는 가장 손쉬운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시작해 온몸으로 돌아오는 활력을 경험하면 노년이라는 단어에 붙어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는 금세 희미해질 것입니다. 1. 전립선 건강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불편함 중 많은 부분이 익숙한 침묵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깨어나고 아침에는 예전과 달리 남성으로서의 감각이 사라진 듯 느껴지며 소변 줄기는 점점 약해지고 아내와의 신체적 친밀함은 기억 속으로 멀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차 움츠러들고 건강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불편함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증상 대부분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한 경고 신호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배출 경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차 비대해지면 이 기관이 요도와 방광을 압박해 배뇨 곤란, 잔뇨감, 요실금 발기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야간뇨가 반복되면 수면 주기가 무너지고 수면 부족은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감정 조절 기능과 호르몬 균형까지 흐트러뜨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전립선염, 전립선 결석, 나아가 전립선암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시 이미 상당한 크기로 성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60세 이상 남성 가운데 전립선 이상 소견을 가진 이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과 함께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건강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창피하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친 하루의 소변 불편이 결국은 삶 전체를 흔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립선 건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립선은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전립선이 건강하게 기능하려면 그 안에 생성된 분비물, 즉 정액이 일정한 주기로 원활히 배출되어야 합니다. 정액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축적되며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전립선 내부에 고이면 오히려 염증과 압력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정액은 저장해두는 물질이 아니라 흐르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성분입니다. 흐름이 막히면 기능도 멈추고 그 안의 노폐물과 독성, 물질은 전립선 조직에 자극을 주어 염증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학 연구들도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유럽의 장기 추적 연구들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정 활동이 이루어진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관련 질환 발생률이 낮고 배뇨 기능이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10년 이상 중장년 남성을 추적, 관찰한 끝에 주 2회 이상 정액 배출이 이루어진 그룹에서 전립선염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출은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통해 이뤄질 수도 있고 생활 패턴상 관계가 어려운 경우엔 자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그 자체로 정직한 반응을 보입니다. 배출이 이루어지면 안정을 찾고 오래 쌓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은 정액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액 배출은 단순히 전립선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골반 주위의 혈류가 활성화되며 신경 자극과 근육 수축이 함께 이루어져 하체의 전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배출 행위 자체가 자율신경계 안정, 호르몬 균형, 회복, 면역 반응 조절 등 신체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국 정액 배출은 몸의 흐름을 정돈하는 루틴이자 전립선을 중심으로 전신의 순환을 활성화시키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3. 자위 신체를 위한 실용적 선택입니다. 자위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은 어색함을 느낍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은밀한 행동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자위는 그러한 맥락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위를 건강관리 하나로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자위는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전립선 자극을 통한 순환 활성화의 기능을 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통해 배출이 이루어지면 전립선 내부에 정체된 분비물이 빠져나가고 동시에 그 부위를 둘러싼 조직들이 긴장을 풀게 됩니다. 혈관은 확장되고 골반 근육은 자연스러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자위는 심리적 안정, 수면 개선, 면역력 강화, 심혈관계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배출 과정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의 신경전달 물질은 우울감 완화와 기분 전환에 크게 기여하며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도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자위의 효용은 수많은 실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남성 환자는 몇 년 전부터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주기적인 배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서서히 증상이 완화되었고 결국 수술 없이도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증상을 겪었지만 자위를 꺼리고 회피했던 또 다른 환자는 1년 만에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선택 하나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위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고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위는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할 행동도 아니며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몸 관리 방식입니다. 부부 관계가 없더라도 혼자 생활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유지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4. 10분 실천집에서 시작하는 전립선 관리 로드맵. 전립선 건강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3가지 조건만 챙기면 누구라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혈류를 열어두는 준비. 샤워기로 허리와 아랫배를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적셔주세요. 목욕 타월로 물기를 살짝 닦아낸 뒤 욕실 문을 닫아 외부 소음을 차단합니다. 샤워가 어렵다면 전기담요나 온찜질팩을 허리 아래 10분 정도 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요점은 골반 혈관이 느슨해질 때까지입니다. 편안한 자세,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벽이나 침대 헤드 등을 기대고 무릎을 3040도 정도 굽힌 반자위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때 허리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살짝 뒤로 기울여 골반적 근육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파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은 뒤 쿠션을 허리에 받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오래 버틸 수 있는 편안함입니다. 넓은 자극 성기 끝이 아니라 골반저 전체까지. 자극은 성기 표면을 스치듯 시작해 뿌리를 지나 회음부 음낭과 항문 사이까지 넓혀야 합니다. 손바닥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 그리기를 5분, 그 후 손가락 끝으로 뿌리와 회음부를 살짝 눌렀다 풀기를 5분 정도 반복합니다. 마찰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무향 수용성 윤활제를 미리 도포해야 피부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빈도 리듬. 진행시간 1015분. 주기 일주일에 23회 격일 패턴 권장. 리듬 12차례 멈춤 다시 시작을 섞어 골반저 근육을 의도적으로 조였다 풀어주세요. 이 멈춤 타이밍이 케겔 운동과 같은 강화 효과를 냅니다. 이 3단계를 6달만 유지해도 혈류 지표와 야간요 횟수가 통계적으로 개선된다는 임상 데이터가 다수 존재합니다. 5. 꾸준히 하면 몸이 보내는 6가지 긍정 신호. 한밤중 화장실 횟수 감소. 전립선 압박이 완화되면 방광 용적이 늘어나 짧은 간격으로 깨지 않습니다. 2주 만에 새벽 3시 기상 습관이 사라졌다는 사례가 여러 보고됩니다. 아침 발기 부활.
골반절 혈관이 열리며 테스토스테론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잊고 지냈던 기상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분 곡선이 완만해짐. 배출 직후 분비되는 도파민, 옥시토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쇄해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던 패턴이 줄어듭니다. 면역계 가동률 상승.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며 백혈구 활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기나 요로 감염 빈도가 줄었다고 답한 자기보고 사례도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숙면 지속시간 연장. 야간요 개선 중간 각성 감소램 델타파 증가 순으로 이어져 깊은 잠이 길어집니다. 아침 기상 뒤 머리가 상쾌하다는 체감이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하체 근력 순환 향상. 골반저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이 완해 하체 혈류 펌프 역할을 돕습니다. 평지 보행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다는 변화를 보고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효과들은 서로 연쇄적으로 작용해 전신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즉 한 기관을 돌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삶의 전체 밸런스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6. 그냥 참았다가 불러오는 4가지 부정 시나리오. 1. 수술 및 장기 약물 의존. 전립선이 지속적으로 커지면 약물 단계에서 막지 못하고 레이저 절제 또는 내시경 수술로 넘어갑니다. 직접 지출 액수도 문제지만 회복 과정 동안 근손실과 생활 제약이 심각합니다. 2. 사회적 활동성 급감. 배뇨 불편과 발기력 저하가 밖에 나가기도 싫다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경로당 동호회를 끊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 우울 척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3. 숨은 경제적 부담. 기저귀 항생제 비용, 낙상 치료비, 재활 교통비 등 보이지 않는 지출이 수년에 걸쳐 누적됩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는 가계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4. 전신 컨디션 붕괴. 불면 통증 우울감이 겹치면 자율신 경계가 혼란에 빠지고 당뇨 고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결국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자리 잡아 건강 회복에 필요한 동력조차 잃게 됩니다. 전립선은 저장이 아니라 흐름을 전제로 설계된 펌프입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소변이 잘리지 않고 새벽마다 잠을 깨우며 자신감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배뇨 지연발기 저하수면 파편화가 이어지고 있다면 노화가 아닌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행히 되살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샤워 직후 등을 기대. 편안히 앉아 성기부터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자극해 1015분간 사정을 유도하세요. 일주일 2-3번 20분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야간요 감소, 아침 발기 회복, 안정, 면역 방어력 증가, 깊은 숙면, 하체 혈류 근력 개선까지 6가지 변화가 계단처럼 따라옵니다. 반대로 꺼려만 두면 전립선이 부풀어 약물 수술 의존에 빠지고 외출 기피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며 기저귀 재활비 등 보이지 않는 지출까지 불어납니다. 결국 온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일상을 지배하게 되죠. 결론은 명료합니다. 부끄러움에 머무를지 흐름을 회복해 노년의 품격을 지킬지는 오직 오늘의 10분에 달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몸이 요구하는 순환을 되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상식이었습니다.